2024년 7월 19일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IT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항공편 3만 편이 지연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티켓 발권과 체크인이 되지 않으면서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 전 세계 주요 공항에서는 수기 탑승권이 발행되었고, 이에 따라 항공기 운항에 연쇄적인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인 머스크는 단말기가 몇 시간 동안 먹통이었다고 밝혔고, 미국 철도회사 유니언 퍼시픽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노무라 홀딩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직원들은 회사 시스템에 일시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의 현금 자동 입출기도 장애를 일으켰으나 19일 밤부터 정상 작동하였습니다.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뉴스 서비스인 RNS는 한때 작동을 멈췄고, 호주 최대 은행인 커먼웰스 은행은 이체 서비스에 문제를 겪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911 서비스가 차단되었고,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은 비응급 환자의 병원 진료를 제한했습니다. 일부 헌혈센터는 항공편 지연으로 혈액을 제때 배송하지 못하자 도로 배송 서비스를 가동했는데요. 영국에서는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 시스템 마비로 의사들이 환자 진료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는 예정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부 생산 라인도 멈췄었는데요.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X에 올린 글에서 IT 대란이 자동차 공급망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인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마루티 스즈키도 생산 및 배송을 잠시 멈췄습니다. 부품 공급 업체들이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르노는 프랑스 북부 모베주와 두에에 있는 공장의 가동을 일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어플리케이션도 목통이 되었고, 뉴욕타임스 스퀘어에 100여 개 광고판이 작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MS는 7월 20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 문제로 850만 대의 윈도우 기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며 서비스 복구를 위해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보안 소프트웨어가 MS 윈도우와 충돌을 빚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펠콘 센서의 업데이트를 MS 애저를 통해 고객의 MS 윈도우 시스템에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7월 19일 4시 9분 애저의 윈도우 가상 머신이 재부팅 및 충돌이 시작했습니다. 업데이트 소프트웨어가 윈도우 센서 클라이언트와 충돌하여 영향을 받는 컴퓨터의 중지 코드, 페이지 폴트인 non-paged 에리아와 함께 블루 스크린에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를 일으킨 서버나 PC는 윈도우 7.11 이상의 OS 환경이었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의 업데이트 파일을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디렉토리에서 찾는 것입니다. 문제의 결함 파일은 C00000291로 시작하고 SYS로 끝나며 이 파일을 삭제하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 수정한 채널 파일 291을 재설치하는 것입니다. 펠콘 센서는 해킹 위협을 막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인데, M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를 통해 고객의 서버나 PC에 배포되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본사 시스템과 연결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서버나 PC에 해킹 및 보안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된 후에는 서버나 PC 단위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업데이트 완료 후 서버나 PC 단위에서 해당 단말에 OS와 충돌해버린 상태에서는 원격으로 네트워크에 접속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서버나 PC를 관리하는 고객들이 각자 오류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류를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도록 드러난 원인입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업데이트 파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수정한 파일을 배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유명 보안업체가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고객사 OS와의 충돌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과실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페도리코 차로스키는
품질 보증과 테스트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한 번 설치하면 전체 고객사의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 배포 방식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됐습니다. 펠콘 센서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입니다. 여러 대의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한 번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 오류라면 복구 또한 한 번에 가능하지만 사스 방식에선 장치마다 개별 수리해야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개발부터 배포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MS OS의 개방형 설계에 따른 보안 취약성에서 찾기도 합니다. MS가 수십 년 전에 개방형 설계를 채택한 덕분에 개발자는 윈도우 OS의 커널에 접근해 OS 환경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자에게 개방형 설계는 빠른 배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자가 잘못된 시스템 파일을 구성하여 자동 배포할 경우 세계적으로 시스템을 중단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이번 IT 대란으로 증명되었습니다. IT 대란처럼 문제가 발생하면 제공자가 서비스를 정상 가동할 때까지 사용자는 기다려야만 할까요? 단일 클라우드 환경 또는 인프라에서 서비스 중단 문제는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22일 아마존 웹서비스 서울 리전의 일부 DNS 서버 설정이 잘못돼 84분 동안 아마존 EC2 인스턴트의 DNS 확인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 마켓컬리, 푹, 야놀자 및 나이키 등의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불가 상태였고 코인원, 업비트, 곱박스 등 가상화폐 거래소와 일부 클라우드 기반 금융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SK 판교 캠퍼스 데이터 센터 화재로 카카오톡뿐 아니라 카카오뱅크,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거의 모든 서비스가 멈추면서 정보 시스템의 이중화 필요성을 다수의 전문가가 주장했었습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네트워크 장비 오류로 정부24 서비스가 불통되었습니다. 이렇게 열거한 서비스 중단 원인은 DNS 설정 오류, 데이터 센터 화재 및 네트워크 장비 오류 등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물리적 장애 등으로 각각 다양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단일 인프라 환경 하에서 사용자는 서비스 중단 상황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IT 대란도 MS 애저에 의존한 고객들이 CSP와 소프트웨어 제공사의 서비스 재개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다르더라도 신속한 서비스 재개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했었습니다. 단일 인프라 환경을 구성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원인을 찾고 솔루션을 검토하여 서비스를 재개할 때를 기다리기에는 영업적 손실도 크고 서비스 사용자 불편도 큽니다. 문제가 발생한 환경에서 벗어나 잘 운영되는 인프라 환경으로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인프라 환경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빠르고 적시에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분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을 고려하는 고객은 클라우드 자원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도록 적합하게 구성, 컨테이너 방식의 네이티브 클라우드 구현, 데이터 분산 및 동기화가 가능한 데이터 관리 체계, DR 및 서비스 이중화 체계 등을 구성하여 분산 클라우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온프레미스가 공존하는 분산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하는 것은 주요 비즈니스 우선순위에 따라 ROI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각 클라우드 환경을 목적 지향적으로 설계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클라우드 자원 간의 연결성과 서비스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하는 형태로 분산 클라우드를 설계하려면 클라우드 통합 관리를 위한 싱글 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자동화 관리 도구가 필요하며 업무별 워크로드 표준화로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식할 수 있고 각 클라우드 환경을
API로 연결하여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산 클라우드 구성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클라우드 업체 한 곳 또는 단일 인프라 환경의 마비로 인해 사업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산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이라는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관리 복잡성 그리고 비용 측면을 고려를 하면 분산 클라우드 구성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업무를 정하고 업무 특성에 맞는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여 적절한 비용을 들여 관리 복잡도를 낮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속한 업무 재개 환경을 구성하여 MS발 IT 대란에서 겪을 법한 비즈니스 역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까요? 하나의 클라우드 환경에 변화가 생겨 빠르게 다른 클라우드 환경으로 각 업무의 워크로드를 옮겨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각 업무의 워크로드가 분산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표준화 및 현대화가 되어 있어야 효과적입니다. 분산 클라우드의 이런 장점들은 문제가 닥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신속한 업무 재개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인프라 환경입니다. 먼 미래를 위해 로드맵을 가지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업무 특성에 맞는 분산 클라우드를 구축하려는 고객의 고민을 덜기 위해 분산 클라우드로 전환을 먼저 고민한 컨설팅 업체가 분산 클라우드 기술 참조 모델 및 분산 클라우드 구성을 위한 방법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산 클라우드 구성은 무엇보다 신속한 업무 재개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고객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원인을 찾고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까지 시간을 소요할 수 없습니다. 신속한 업무 재개 방안이 있다면 찾고 적용해야 합니다. MS발 IT 대란은 세계적으로 서비스 중단이라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남의 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서비스 재개와 고객에게 서비스를 안전하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기업이라면 분산 클라우드 환경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의 인프라 구축 방향입니다. 특히 금융 서비스 및 공공 서비스를 다루는 기관은 다시 올 장애와 서비스 중단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은 다시 올 IT 대란을 대비할 때입니다.